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주변 지역으로 불길이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 이게 지금 시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울 분위기는 토어제 확대 지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통하고,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인해서 중급지, 하급지까지 싹 다 들썩이고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런 현상에 대비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셔야 하는지 부통령TV에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전략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2월 19일에 4년간 걸려 있었던 잠삼대청 토어제를 풀어버렸었는데, 한 달 만에 깜짝 놀라서 다시 토어제를 지정해 버리는데, 이제는 구 단위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다 걸어버렸어요. 얼마나 넓은 구역인지 기존 잠삼대청 면적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래요. 말도 안 되는 면적을 토어제로 걸어버렸죠. 그리고 토어제를 다시 걸면서 시장이 계속 과열되면 주변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놨어요. 왜 가만히 있는 주변 지역한테 화풀이냐? 왜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특정 지역을 핀셋 규제를 하면 그 주변 지역이 폭등해버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항상 겪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어제가 발생한 지역의 수요가 막히면 그 다음 상급지인 주변 지역으로 퍼질 것이다 라고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아무리 겁을 줘도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토어제 확대 지정 이후에 두 달이 지난 지금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그럼 토어제로 지정된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그 수요들이 다음 순서로 찾아갈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풍선 효과는 규제 지역 바로 다음 상급지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급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KB부동산의 평당가 기준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봅니다. 4개 그룹으로 나눠 볼게요. 지역 차별이나 지역 비하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당가 순서대로 나눈 거예요. 여기 이 두 번째 그룹, 얘들이 풍선 효과를 누리다가 다음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풍선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급지별로 상승 하락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상급지를 두고 오른쪽에 하급지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맨 왼쪽엔 강남구가 있고 맨 오른쪽엔 도봉구가 있네요. 좀 더 보기 편하시라고 구획도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이 아래로 매주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빨간색이 진할수록 상승, 파란색이 진할수록 하락으로 표시될 거예요. 예시로 24년 흐름을 한번 볼게요. 연말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일부 지역은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데, 잘 보시면 상급지 쪽이 먼저 상승하기 시작하고 점점 이렇게 하급지 쪽으로 빨간색이 퍼져 나가죠. 아쉽게도 9월에 규제책인 대출 총량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하급지까지는 온기가 제대로 퍼지지는 않고 그대로 식어버리게 되는데, 식는 거는 또 하급지가 가장 먼저 식고 상급지가 제일 나중에 식어요. 상승 분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상급지가 먼저 상승하고 점점 하급지로 온기가 번져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24년도 케이스 말고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모아놓은 영상이 위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꼭 보시고요. 보통 이런 현상을 온돌바닥에 비유를 하죠. 시장에 불이 붙으면 아랫목인 상급지가 제일 먼저 불타오르고 그 다음 중급지, 하급지 순으로 열기가 퍼져나가요. 순서도 순서지만 상승폭도 상승지가 제일 오래 불이 떼이니까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에 불을 일찍 끄면 상급지만 좀 뜨뜻해지고 하급지까지 온기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24년도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25년도를 보시면 가장 큰 이벤트가 토어제 관련된 거였었죠. 사실 토어제를 해제하기 전부터도 상급지는 슬슬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해제하고 나서부터 상급지에 그냥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냥 아주 새빨갛게 불타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중상급지도 불이 붙고 중급지까지도 열기가 점점 전달되죠. 하급지도 살살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또 이런 모양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가 과열되려는 양상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토어제를 오히려 확대 지정해 버립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상급지에다가요. 이런 거를 핀셋 규제라고 하거든요. 특정 지역만 확 막아버리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걸 이렇게 상급지에 확 걸어버리면 이제 상급지에 가기가 힘들어지죠. 상급지에 들어갈 돈이 있는데도 한 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 상급지 다음으로 따뜻한 중급지에라도 가고 싶어지는 게 심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중급지에 다시 몰리게 되니까 중급지가 이제 또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어제 확대 지정이라는 규제가 터진 이후로 2달이 지나고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이상하네요. 이 중급지 이하가 오를 거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상급지도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립니다. 최소한 상급지는 규제 때문에 좀 쉬어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토어제 해제를 했다가 다시 토어제 확대 지정을 했는데 토어제 걸린 지역들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물론 중상급지, 중급지도 풍선효과, 아니 이걸 풍선효과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기는 합니다. 결과적으로 풍선효과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서울 전 지역이 전부 다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토어제를 걸었는데도 상급지의 상승을 막을 수가 없었느냐? 그걸 알아보기 전에 토어제를 걸면 뭐가 안 좋은지부터 볼게요. 우선 첫째로 매매계약 전에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여기에 실거주하려는 사유가 명확해야만 살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다음으로는 잔금을 치르자마자 바로 실거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토어제라는 건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죠? 다주택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똘똘한 한 채에서 실거주하려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토어제에 의한 페널티가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토어제 풀리고 나서 지방에서 막 돈보따리 들고 올라와서 잠사무대청 쇼핑에 갔다는 걸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강남 송파 매수자 중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매수를 한 비율이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 빨간 점이 3월, 4월이에요. 2월, 3월에 토어제 풀리고 나서 매수한 사람들 집계가 3월, 4월에 된 건데 어떤 거 같나요? 이 토어제 해제했다고 해서 특별히 엄청 증가했다거나 한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잠삼대청이라고 해봐야 다 동단위이기 때문에 아파트 개수 다 합쳐봐야 10만 개도 안 됩니다. 그 외 지역들 중에서도 지방 부자들이 올라와서 갭 투자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집들이 이미 엄청 많았었거든요. 반포, 서초, 역삼, 대치 이런데요. 꼭 갭 투자 대상이 잠삼대청, 아묘목성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실수요가 대세인 장이기 때문에 토어제 페널티가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도 끝났고 정부도 바뀌었잖아요. 새로 바뀐 정부가 당초에 예상한 대로 부동산이 과열됐다고 판단을 하고 중상급지, 성동, 마포, 양천 이런데 토어제를 확대한다고 하면 제 생각엔 그거는 시장에 주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실수요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온기가 점점 더 빠르게 변두리로 번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토어제가 아니라 규제 지역을 지정한다면 제 생각엔 이거는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LTV가 70%에서 40%로 확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껴서 사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눈여겨봤었던 그 아파트들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바로 수요 감소로 이어지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중상급지는 상승세가 멈추고 당분간 보합일 것 같고 수요가 이동을 해서 그 아래 급지 지역들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최상급지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그냥 계속 가던 길 갈 겁니다. 이 동네는 어차피 지금도 LTV가 40%인 지역이고 그렇게 된 지가 이미 10년은 다 돼가요.
그거 감안하고도 매수할 수 있는 분들만 가시는 동네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광범위하게 토호제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을 잠재울 수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서울 전체로 퍼지고 있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규제가 시작되면 집을 사기가 정말 힘들어지니까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